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.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.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.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네, 항상 웃음이 이렇게 얼굴에 만개하셔서 저는 뵙기만 해도 참 좋은데, 자,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그리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것의 그 두 가지의 시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?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과거에는 작년에는 이제 한국형 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게 조건이 뭐냐면 첫째 직장을 찾아다녀야 됩니다. 일자리를 찾아 굳이 구직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여야 됩니다. 저소득자라는 말은 중위소득의 한 절반 정도, 50% 정도 되는 소득 이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. 그다음에 재산이 적어야 됩니다. 아, 재산 6억, 자체가? 6억 정도 이하의 재산이 이런 분들에게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드리는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데 이게 6개월 정도밖에 안 주고 그것도 월 50만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제 생각이 이제 다른데 물론 많이 주고 오래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부담이 많이 커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보험 실업보험 제도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보험인데 만약에 많이 주면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.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전 국민으로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금액이 어찌해야 될까요? 내려가야 그렇습니다. 되는군요. 그리고 또 오래 주려고 하더라도 금액이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향이 맞는데 처음서부터 막 큰 금액을 오래 줄 수는 없으니 작은 금액으로 좀 단기간으로 해서 점점 형편에 따라서 늘어가는 정도로 저는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채택할 수 있다고 봐서 아까 50만 원이 작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형편상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그거 받아가지고 뭐 호의호식 하라는 게 아니고 다음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거니까 저는 50만 원도 뭐 그렇게 썩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묘한 돈이다고 생각해서 50만 원도 적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기간 자체가 60주 정도를 한 전체 그 임금에 원래 자기가 받던 임금에 한 23.7% 정도 그렇죠. 주는 걸로 돼 있고요. 스웨덴은 좋죠. 근데 뭐를 우리가 까먹고 계시냐 하면 스웨덴은 급여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한 300만 원 정도. 그렇죠. 세금 많이 내죠.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얼마든지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형편이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이제 세금을 우리도 많이 내고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쪽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정권에 갈 수 있다. 따라서 자꾸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같은 나라를 들어서 돈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 거지. 세금을 많이 내고 하라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뭐 영국이나 프랑스,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 무기한으로 돈을 주더라고요. 무기한으로. 게다가 또 임금 대체율도 38% 정도 되는 최대. 그 나라는 또 자꾸 이제 미국, 영국 그런데 그 나라는 지난 200년 동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요. 되게 부자 나라들이에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를 영국에다 갖다 비대고 스웨덴에 갖다 비대는 것은 좋은데 형편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요. 이제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뭐 전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것도 얘기를 했지만은 고용보험 관련해서도요. 우리나라 근로자,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들 우리가 근로자라고 하죠, 보통. 근데 이 근로자 중에서 또 절반.
그러니까 49.4%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. 50%도 물론 좀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러면? 바람직하지 않죠. 저도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취업을 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이 안 되고 하면 보험이 드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다. 저도 찬성하고 전 국민 그 고용보험제도로 가는 것은 맞다. 그런데 아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용보험 같은데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네. 자기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많이 낼까 싶어서 꺼리는 그런 또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. 저는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 들으라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특수고용직이나 또는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들므로 해서 혜택이 더 많거든요. 네.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도를 잘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이 필요하다. 따라서 고용보험이 49%밖에 안 들었으니 나머지 51%를 다 들어야 한다.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네. 지금 고용보험이 없음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특히 방송의 작가직들이 굉장히 어려운 네,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몇 주째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네, 우리 작가진들이 바깥에서 막 좋아서 웃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. 정부가 제도를 좀 마련을 서둘러 해서 이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활 걱정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. 그런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몇 프로 가입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누가 어려운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다 들게 하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는 좋은 지향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당장 어려운 그렇죠. 분들이 누구냐 먼저 찾아서 특히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지금 눈에 막 보이니까 그렇죠. 그분들이 서둘러 이 그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그리고 사실 또 어제 11일 그 국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또 예술인 등을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조금 편입시켜주는 쪽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여기엔 또 이 특수고용자들은 포함이 안 되기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왜 이 사람들은 뺐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. 저도 그 부분이 좀 기준이 뭐냐는 거. 왜 예술인은 그렇죠. 들어가고 네. 왜 특고직은 빠졌냐는 거죠. 네. 저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뭐 예술인이 다 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은 특고직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는 돼요. 뭐냐면 소득을 어떻게 볼 것인가, 계약이 있는가 없는가, 그렇죠. 계약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거는 좀 미룬 것 같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해결 방법이 있다고 봐요. 뭐가 있습니까?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. 보통 지금 이제 고용보험은 본인이 반 내고 회사가 반을 내는데 네. 회사가 없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혼자 다 부담해야 된다.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거는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혼자 다 내시면 반만 내요? 반만 내고 반만 내는 대신 고용보험 급여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지급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 동안 주는 쪽으로 하고 상황이 전개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. 계약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회 관행상 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. 다 우리가 계약을 이게 하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야 되니까 네. 그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2개월 일하고 계약하고 또 한 2달 쉬다가 또 3개월 이야기하고 그럼 계약이 여러 개가 되면 복잡하지 않냐. 저는 그 문제도 충분히 1년 동안의 계약을 가지고 평균 낸다든지 평균을 한다든지 합산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봐서 이번에 국회에서 얼마 안 남았지만 누가 가장 시급한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. 자영업자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게 네. 그 특고직은 굉장히 그 실업이 자주 돼요. 그렇죠. 빨리 되죠. 네. 자영업은 그렇지 않아요.
자영업은 한번 가게를 열면 네네. 최소한 1년 내지 2년 계약을 끌고 가기 때문에 네. 그 실업자가 잘 안 된다니까요. 그거는 뭐 원해서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가게가 안 팔린다든가 양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예. 그분들이 보험료를 계속 내어도 정부가 그거를 나중에 보험금을 줘야 될 부담이 덜 찾아온다는 것이죠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역발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지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. 한 380만 그렇죠. 정도 되고 나홀로 고용원이 사장님. 있는 자영업자가 이제 한 180만 해서 합해서 한 550만 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한 50만 분들에게 당신이 이 가게가 문 닫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준다. 저는 그래서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서둘러 이렇게 그 고용보험에 그 우산 아래로 끌어들이는 게 저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웠죠.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제일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한 600만.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 문제들을 서둘러 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회의 노력이 또 등치도 제일 커요. 그렇죠. 600만이.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지금 가장 열악한 이 급한 실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군을 우선순위를 조금 두어가지고 먼저 나눠보고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영업자가 첫 번째, 그렇죠.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직이 그렇습니다. 이제 두 번째, 뭐 이런 식으로 갈 그렇죠. 것이다.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이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간이라든가 그렇죠. 그다음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변화를 주면 될 그렇죠. 것이다. 그렇죠.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런 것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업계하고 뭐 야당 쪽에서 좀 반대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. 그럼 고용 뭐 보험 관련해서 보험업계에서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보험 설계사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. 보험 설계사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지, 많죠. 요분들을 이제 그 고용보험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면 보험 회사가 절반을 내야 그렇죠. 되잖아요. 자기네들 부담이 엄청나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보험영업도 대부분 이제 독립보험영업업체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렇죠. 따라서 그 문제도 저는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보험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보험계약사 또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가 그 체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험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보험회사도 들어오게 하면 저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회사들도 자꾸 단견을 가지고 당장 부담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계사가 어떤 의욕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위해서 정말 충성적으로 띄워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성과가 굉장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네네. 아시다시피 보험 설계사 중에서 영업 실적이 좋은 분들은 뭐 회사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뭐 차도 받고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저는 그래서 설계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설계사들에 대한 이 보험, 고용보험도 들어주는 게 좋다. 이렇게 좀 발상을 좀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비단 설계 보험 업계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쪽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고용 회사가 채용 회사가 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을 이렇게 촉진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네. 고용보험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회사 없이 본인이 반을 내시오. 본인이 반을 내면 고용보험 가입한데 다만 반만 내시니 기간이나 금액을 조금 줄여서 절충안을 전 찾을 수 있다고 봐요. 네, 사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만은 그 정부에서 고용 유지를 위한 돈을 풀긴 했는데 근로자가 실제로는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 있다. 이런 얘기 나와서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고용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나 그거 규정을 보면요. 네. 웬만한 변호사들도 너무 한 어려워요. 일주일을 네, 맞습니다. 읽고 봐도
그리고 공무원들도 그 규정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A 공무원은 된다 하는데 B 공무원은 안 된다. 그런 경우 저는 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제도를 조금 심플화, 단순화해서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규정의 어떤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봐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함께했습니다.